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고수 금요일의 맞수 토론입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는 자화자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임기 2년 반의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라. 각 부처에 내려온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자화자찬을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경제 활력, 체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수 부진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요.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정확한 상황 인식이 먼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경제는 항상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숫자는 있는데 주관적인 해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인데 대통령은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는 확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확 살아나고 있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네, 예상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OX 퀴즈가 너무 쉽습니다. 예, 네. 저도 너무 쉬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누가 보더라도 많이 어렵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지리라고 많이들 예측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 나온 IMF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 정부의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강력한 경제 정책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숫자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에 있어서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 그다음에 일자리 다양한 지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숫자를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숫자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를 봐야 되죠. 숲을 보면서 구체적인 나무를 봐야 되는데 너무 이쁜 나무 하나만 예. 보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네. 예. 근데 수출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워낙 안 좋다가 좀 좋아지니까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 기저효과라는 건데 그것도 사실 상반기까지는 기저효과가 있었죠. 근데 하반기부터는 다시 수출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계분들과 얘기를 해봐도 정말로 돌파구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네, 지금 어렵다.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내수 침체,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저하, 모든 지표를 봐도 정말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어려운 마당인데 대통령께서는 완전 딴 나라에서 오신 외계인처럼 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가 아니라 예.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지금 좋은 단어가 다 들어갔거든요. 건전재정 기조 자리 잡고 1%대까지 안정,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 네.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저 문장에서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면 예. 오늘 그 주찬 모임에서의 연설론 되게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줘야 되고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줘야 되는 또 그런 책임감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렵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더 잘해서 올해 말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이제 지표 보고를 받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 관련된 지표만 좀 주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서민들의 그 인식 수준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 저도 좀 안타깝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수출입 물가 이런 거 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표 이런 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체감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건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걸 바로 잡겠다. 환율, 고환율 이것도 문제 잡겠다라고 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제가 여기서 좀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쉬운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는데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 수석실에도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런 지침까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임기 전반기 2년 반의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지침을 대통령 수석, 비서관실과 각 부처, 그러니까 모든 참모들에게 다 내린 거예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아, 그러네요. 누가 내렸냐? 지침을 내렸냐? 대통령께서 내리고 오늘 아침 조창기도에서 자화자찬하신 건지 예. 비서실장이 내리고 보고를 받은 건지 보고를 안 받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조창기도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 우리 민현주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지지 기반인 기독교 목사님들이 계셔서 약간 업이 되셔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냐.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원고를 보고 읽으시네요. 그렇죠. 예, 대통령 예. 메시지는 보통 이제 원고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용산의 인식이 아니하거나 예. 또는 대통령 심기만 바라보는 참모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네. 경제 문외한이거나 예. 사실 저도 너무나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경제 난국에 모든 경제 주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용산만이 대통령만이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정말 국민들이 들으면 화병날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특히 우리 정치인이 식당을 자주 가는데 저희 요즘에 식당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가면은 썰렁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한두 구 잘하는 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식당을 가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인하고 눈 맞추기도 어렵고 그것도 일하시는 분들은 또 월급 받아가기도 민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식당의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표현을 쓰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용산의 보고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읽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엉망이길래 네. 저런 표현이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만 봐도 그런데 오늘 어제 이렇게 나온 뭐 신문 일면 네. 톱 기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네. 그런 기사 제목들만 봐도 비상 걸린 경제팀은 안 보인다. 그리고 16개 그룹은 긴급 성명까지 냈다. 한국 경제 늪에 빠질 위기다라는 진단까지 하고 있다고 일면 톱 기사로 저렇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기사는 안 보나요? 다 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결국 경제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대통령이 그걸 인식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기사를 안 볼 리는 없겠죠. 안 보실 리는 없겠죠. 당연히 보는데 아마 IMF가 2025년 경제 전망을 낸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도 뭐 2.2%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서구 선진국들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독일이 대표적인데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계속 저성장 1%대라고 얘기 나오고 결국 신흥국이나 뭐 인도 정도만 좀 내년도에도 전망이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중심으로 대통령께 경제 전망 보고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어린 저도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가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주식 시장만 해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로 주식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흔들린다는 건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모들이 정확하게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는 것도 참모의 역할인데 확실히 경제부처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과 참모들이 뭔가 대통령께 정확한 직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증권 전문가시잖아요. 그 부분 한번 짚어주세요.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네. 상태 얼마나 그 위기 말씀드리기 상황인지. 전에요. 예.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그 아쉬움이 뭐냐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권을 했느냐라는 좀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철학.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 물론 비판도 많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창조 경제, 예. 이명박 대통령 때는 747, 뭐 등등등등 어찌됐든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준비를 못하고 집권하셨기 때문에 좀 늦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수위 과정도 거쳤고 지금 벌써 2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을 갖고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카르텔 혁파? 혁파 뭐 이런 건가요? 예. 글쎄요. 그래서 그거는 공정과 상식? 일부분일 수 있지만 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라는 부분도 혼란스럽고요. 주식시장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아마 소액주주가 한 500만 될 겁니다. 한때는 6, 700만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9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로 많이 주저앉았죠. 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고 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주식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의 뭐 한 40, 50% 정도 폭락할 정도인데 대통령의 경제 활력이 되찾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보면은 정말로 화가 나는 거죠. 예. 저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그 그래프를 보면 나스닥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고 있죠. 물론 단기적인 위아래의 흐름은 있지만 그렇죠. 큰 그림은 네. 우상향인데 우리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피 이런 그리고 국장 탈출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실물 경제와 미래 경제를 예측한 종합적인 지표가 주가 지수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예. 가장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흐름의 현상이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저렇게 아니하고 핑크빛으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현재 주가의 어려움이나 대기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증인 거죠. 예. 자, 어렵다는 걸 예. 알아야지 대처가 나올 텐데 그렇죠. 활력이 뭐 넘치고 있다 대처를 안 내놓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적 쇄신, 네. 뭐 내각 개편, 참모진 개편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하기로는 경로 정치라는 게 있어서 결국 그런 제대로 된 조언보다는 심기경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개편이 있더라도 대통령 경로 정치는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해지는데 이거 바꿀 수 있다 없다 OX 해주시죠. 바꿀 수 있다 O, 바꿀 수 없다 X. 네, 바꿀 수 있다부터 듣겠습니다. 희망적으로. 대통령의 기본 성향이 쉽게 바뀌진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대통령이 혼자 일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용산에서 혼자 주고 많은 일들을 하신다 해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참모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오늘 그런 인사말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들도 참모들이 다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거라서 예. 참모들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각오로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 돼요. 고언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청와대였고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인데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임무를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일 수 있습니다. 경력으로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경력을 한번 쌓는 거고요. 예. 그랬으면 참모들이 더 이상 사사로운 이해 관계에 이익을 떠나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애국한다라는 심정으로 바른 말을 하고 고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찬 기도회에서 그런 연설문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뭐 화를 낸다, 경로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저 누구한테 나오겠어요? 참모들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꾼다라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미처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짚도록 도와주려면 참모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적 쇄신에 있어서도 이번에 새롭게 교체해서 들어가는 그런 많은 주요 뭐 수석 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들어가면 대통령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적 쇄신을 통해서 경로를 견디고 직언을 해라. 라는 그런 사람을 예. 뽑을까요? 네, X. 저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철호 정무수석이 며칠 전에 운영이 와서 사과를 했잖아요. 무례하다 말이요. 기자한테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근데 그 기자가 영남에 주소를 둔 신문사 기자입니다. 부산일보요? 그래서 예.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인데
대통령한테 무엇을 사과했느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홍철호 수석이 무례한 질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고 그게 전형적인 용산의 분위기인 거죠. 사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하려고 담화문 겸 기자회견을 한 건데 뭐 어쨌든 사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사과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기자의 권리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대리인의 행위를 한 건데 그거를 중간에서 홍철호라는 청와대 참모가 그런 질문은 대통령에게 무리한 질문이다. 라고 그래서 딱 바로 사과했잖아요. 바로는 안 했어 이틀 뒤에. 예. 저는 그게 용산의 분위기라고 봐요. 예, 사과를 근데 기자들은 잘 안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죠. 예, 무례하다라는 많이 기분은 예. 상했겠, 당연히 상한 기분 상하죠. 정도가 아니라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언론에서 봤을 네. 때는 무례하다, 무엄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받아들였어요. 네. 어찌 홍철호- 그런 질문을? 네, 홍철호 수석이 정말 대통령님께. 잘못한 거는 맞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수석 이전에 정치인으로서의 홍철호 수석은 가깝게 제가 지내셨잖아요. 뭐 굳이 뭐 디펜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석은 굉장히 정무감각도 있고 언론인들과 굉장히 잘 지내는 예. 소통도 잘하고 그런 분인데 왜 그렇게 자, 되셨을까요, 근데?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 그렇다고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직접 얘기하기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저는 일부분 말실수가 있다고 생각은 말실수.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하셨고 나름대로 재력도 있고 눈치도 안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대통령의 심기에 예민할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대통령의 언론관이 홍철호 수석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맞는 해석인데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국경 없는 그 뭐죠? 그 의사가 아니라 저기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평가하는 예, 언론 자유지수요. 네, 거기도 지금 우리가 60몇인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보도 마음에 안 들면 또 해외 순방할 때 또 안 태우기도 하고 예. 또 압수수색도 하고 뭐 알겠습니다. 등등등등. 지난 이야기. 자, 지난 얘기인데 그게 자, 바뀌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네. 최근에 홍철호 수석의 발언을 보면 전혀 바뀔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네. 또 그런 사람으로 채우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 얘기가 나와서 발언이 좀 많아졌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중하겠습니다.